인성 실천 동화 정직 숙제 베끼지 않기 멘토 벤자민 프랭클린 숙제는 정말 지겨워. 숙제는 정말 지겨워. 으악! 이걸 언제 다 해? 승찬이는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짝꿍 지유가 물었어요. 왜? 숙제 때문에? 숙제, 잘숙, 제목체, 복습이나 예습을 위하여 집에서 해오게 하는 문제. 응, 숙제도 너무 어렵고 해야 할 일도 많아. 지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물었어요. 뭐가 많은데? 나 이번 주에 학원에서 시험 2개나 본단 말이야. 나도 내일 학원 시험 있는데. 지유의 아무렇지도 않은 말투에 승찬이는 의아했어요. 의아, 의심할 의, 의심할 아, 의심스러워 이상하게 여김. 뭐? 그런데 너는 걱정도 안 돼?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지우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넌 나보다 학원도 2군데나 더 다닌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숙제를 항상 빠뜨리지 않고 해올 수 있어? 선생님께서 다음 주까지 해오라고 내주신 숙제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배운 인물에 대해 써오세요. 이 인물에 대한 책 3권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써보는 거예요. 솔직, 거느릴 솔, 고들직, 거짓으로 꾸미거나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고듬. 집에 있는 책도 좋고 도서관에서 빌려도 좋아요. 그 대신 책을 그대로 베끼거나 다른 친구의 숙제를 흉내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알았죠? 승찬이는 자기 생각을 쓰는 글쓰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게다가 이번에는 책을 3권이나 읽고 나서 써야 한다니 더더욱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요. 더구나 내일과 모레는 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날. 저번 시험을 망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점수가 낮게 나오면 엄마한테 엄청 혼이 날 거예요. 점수, 점점, 샘수, 성적을 나타내는 숫자. 승찬이는 울고 싶었어요. 지우가 승찬이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숙제를 하는 애가 어디 있니? 놀란 승찬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그럼 넌 어떻게 하는데? 인터넷에 다 나오잖아. 검색하면 다 뜨니까 그 중에서 아무거나 베끼면 되지. 검색, 검사할 검, 찾을 색, 검사하여 찾음. 하지만 남의 것을 베끼면 절대 안 된다고 선생님이. 아휴, 그렇게 하다가 언제 숙제랑 시험 공부를 다 하니? 난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는걸? 지우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집탕, 집탕. 자신 있고 떳떳한 모양이나 태도. 정말이야? 당연하지. 지우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승찬이는 정말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그럼 다른 애들은 숙제를 쉽게 베껴온단 말이야? 자기 힘으로 정직하게 하지 않고? 승찬이는 문득 억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제나 숙제도 완벽하게 해오고 준비물도 빠뜨리지 않고 발표도 잘하는 지유의 평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완벽, 완전할 완, 구슬 벽, 결함이 없이 완전함. 집으로 돌아온 승찬이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 승찬이의 기분도 모른 채 엄마가 또 잔소리를 했어요. 기분, 기운기, 나눌 분, 마음에 생기는 감정 상태.
승찬아, 너 이번 주에 학원 시험 있지? 저번 시험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면 다음 주까지 컴퓨터 게임 못하는 거야. 엄마랑 약속한 것 잊지 않았지? 네. 대답이 왜 그래? 약속 안 지킬 거야? 아휴, 알았다고요. 승찬이는 자기도 모르게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어요. 엄마가 미운 것도 아니고 짜증을 내려던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숙제도 어렵고, 시험도 봐야 하고, 하고 싶은 게임은 마음껏 못하고, 지우는 나보고 바보라고 하고, 아무도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승찬이는 서운했어요. 그러나 서운해할 겨를도 없었어요. 이틀이나 연달아 학원 시험을 보려면 얼른 공부를 시작해야 하니까요. 시작, 비로소 시, 지을 작, 어떤 일의 처음 단계를 함. 숙제는 주말에 해도 되니까 일단 시험 공부를 하자. 에잇, 몰라. 어떻게 되겠지. 시험 점수가 나쁘면 승찬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하지 못할 거라는 엄마와의 약속을 떠올리자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약속, 맺을 약, 묶을 속, 서로 언약하여 정한 것. 승찬이는 컴퓨터 게임이라면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본 적도 있어요. 매일 게임을 하는 것이 이번 주 숙제예요. 게임 점수가 제일 높은 어린이에게 상을 줄 거예요. 이런 숙제라면 틀림없이 승찬이가 제일 잘할 거예요. 우리 아들 점수가 올랐네. 기특해라. 기특, 기특할 기, 특별할 특. 말이나 행동이 칭찬할 만큼 특별함. 다행히도 승찬이의 학원 시험 점수는 지난번보다 조금 올랐어요. 다행, 마늘 다행행. 일이 뜻밖의 잘됨. 몹시 기뻐하는 엄마를 보자 승찬이도 마음이 놓였어요. 엄마, 그럼 게임 1시간만 해도 되지요? 으이그, 하여간 못 말려. 딱 1시간만. 네? 그럼 정말 딱 1시간만이야. 그 이상은 안 돼. 네. 엄마가 컴퓨터 게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승찬이는 더더욱 신이 났어요. 게임을 하는 1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엄마가 곁에 오셔서 자, 이제 그만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으악, 더 하고 싶다. 승찬이는 아쉬워하며 게임을 끝냈어요. 사실은 아까보다, 사실은 아까부터 게임보다 훨씬 더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글쓰기 숙제. 책을 3권이나 읽고 자기 생각을 써야 하는 그 숙제가 승찬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주말까지 숙제를 마쳐야만 다음 주 숙제 검사 때 제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맘껏 놀지 못하고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할 생각을 하자 벌써부터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어요. 도망, 도망할 도, 망할 망, 피하여 달아남. 승찬이는 짝꿍 지유가 했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대충 베끼면 돼. 또 지유가 승찬이더러 바보라고 하던 말투와 표정도 떠올랐어요. 승찬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 쓸고, 답답할 민, 괴로워하고 답답해함. 정말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숙제를 하는 걸까? 선생님 말씀처럼 책을 읽은 뒤 자기 생각을 쓰지 않고 인터넷에서 남의 것을 베껴서 내는 게 사실일까? 그런데 그날 저녁,
엄마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승찬아, 이번 주 일요일은 할아버지 생신이란다. 그래서 토요일에 할아버지 댁에 가서 하룻밤 자고 일요일 저녁에 돌아올 거야. 생신, 날생, 때신, 생일의 높임말. 사촌 형들이랑 누나들도 모두 올 거래. 좋겠지? 사촌, 넉사, 마지촌, 어버이의 형제 자매의 아들이나 딸. 할아버지 댁에 가다니. 승찬이 할아버지 댁은 차를 타고 4시간도 더 걸리는 먼 시골에 있어요. 승찬이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는 게 제일 즐거웠어요. 그곳에 가면 승찬이를 예뻐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반겨주시고 사촌들과 냇가에서 하루 종일 놀아도 아무도 공부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거든요. 승찬이는 들뜬 마음에 일단 숙제는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승찬이가 글쓰기 숙제를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은 숙제를 제출하기 하루 전날이었어요. 승찬이가 기대했던 대로 할아버지 댁에서의 주말은 너무도 재미있었어요. 할아버지 생신이라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고 친척 형들과 누나들과도 신나게 놀았어요. 숙제 따위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왜 재미있는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거야? 승찬이는 밤늦게까지 턱을 괴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책도 읽지 못했고 글의 첫 문장도 쓰지 못했어요. 문장, 글월문, 글장, 생각, 느낌 등을 글로 표현한 것. 승찬이는 거짓말로 변명을 해보았어요. 변명, 분별할 변, 밝을 명, 어떤 잘못에 대하여 구실을 댐. 지난주에는 학원 시험을 보느라 바빴고 주말에는 할아버지 댁에 다녀오느라 시간이 없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승찬이의 머릿속에서는 지유가 가르쳐준 숙제 방법이 자꾸만 맴돌았어요. 아, 어떡하지? 마침내 그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선생님께서는 반 아이들의 글쓰기 숙제를 걷어갔다가 전부 검사를 한 후 그 다음날 나누어 주었어요. 검사, 검사할 검, 조사할 사, 실제 상황을 살펴 옳고 그름을 조사함. 숙제를 낼 때도 그리고 돌려받을 때도 승찬이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어요. 마치 큰 죄를 지은 것만 같고 금방이라도 선생님이 자기를 불러내어 혼을 낼 것만 같아 조마조마했어요. 숙제를 다 나눠주고 나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지유, 민호, 그리고 유빈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 이름이 불린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신의 숙제 중에서 첫 문단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먼저 지유부터. 새 아이들은 어리둥절하다가 차례대로 자신의 숙제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차례, 버금차, 법식례, 순서 있게 버려나감. 반 아이들은 영문을 몰랐어요. 그런데 유빈이까지 다 읽고 나자 모두의 얼굴엔 같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세 명이 쓴 글이 글자 하나까지 똑같은 게 아니겠어요? 지유, 민호, 유빈이는 그제야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어요. 세 사람은 숙제를 해왔지만 방법은 옳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쓰지 않고 어디선가 베꼈기 때문이에요. 방법, 모방, 법,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길이나 수단.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또 다른 이름을 불렀어요. 승찬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래? 승찬이는 깜짝 놀라서 쭈뼛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승찬이도 써온 것을 읽어봐. 승찬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쓴 것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윤봉길 의사에 대한 글쓰기 숙제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의사, 옳을 의, 선비사,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훌륭한 사람. 하지만 학원 시험 공부를 하고 시골 할아버지 댁에 다녀오느라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승찬이의 글에 아이들은 키득키득 웃음을 터뜨렸어요. 숙제를 저렇게 해오다니. 틀림없이 더 혼이 날 거야. 그런데 선생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어요. 승찬이가 숙제를 해오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은 지유, 민호, 유빈이보다 승찬이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었어요. 왜일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질문, 바탕칠, 물을 문, 의문이나 이유를 캐 물음. 그건 승찬이의 정직함 때문이에요. 숙제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힘으로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 숙제를 한 번 더 내겠어요. 이번에는 정직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오세요. 글쓰기를 또 해오라는 선생님 말씀에 아이들은 다들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승찬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뿌듯했어요. 이번에는 왠지 멋진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하교하는 승찬이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답니다. 하교, 아래하, 학교교, 공부를 끝내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옴. 또 다른 인성 다지기, 고사성어, 먹을식, 말씀언, 식언. 마치 음식을 먹듯이 말을 먹는다는 뜻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시건. 시건이란 한 번 입 밖에 낸 말을 도로 입속에 넣는다는 뜻으로 약속한 말대로 지키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중국 은나라의 탕왕이 하나라의 거왕을 공격할 때 부하들에게 승리하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나는 말을 먹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또 중국 노나라의 애공에 얽힌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지요. 어느 날 애공이 이웃나라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개강자와 맹무백 그리고 곽중이라는 사람이 환영잔치를 열어주었어요. 그러나 애공은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없는 사이에 개강자와 맹무백이 거짓말로 자기 흉을 보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자리가 어색해지자 맹무백이 농담을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곽중께서는 요즘 살이 좀 찌셨군요. 그 말에 애공은 곽중을 대신하여 이렇게 대꾸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당신들이 했던 거짓말들을 곽중이 하도 많이 먹어서 살이 쪘나 봅니다. 맹무백과 개강자는 그제야 아차하며 자신들의 언행을 뉘우쳤어요. 이처럼 거짓말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꼭 탈이 나게 된답니다.